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심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정치권 내에서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진짜 스스로 하야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탄핵 심판이 어차피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 뻔한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또 하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은 헌재 심판에 지금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오는 증인마다 속속 모두 다 정확한 증언을 하면서 윤석열의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윤석열 측에서는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18일에 그리고 또 18일과 20일 두 번을 더 하겠다. 이제 헌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이 뭐 중대 결심 운운하고 하면서 증인도 더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최종 변론 뭐 이것까지 좀 최종 진술 윤석열의 최종 진술 이런 것까지 듣는 것을 20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갑자기 20일은 안 된다. 더 늦춰야 된다. 기일을 다시 정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형사재판, 이 공판 기일, 공판 준비 기일, 이것이 20일 날 열리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헌재의 20일 심판은 미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심판을 늦춰보려는 속셈입니다. 지금 뭐 윤측이 요구한 증인들 모두 다 불러서 다 하고 윤석열의 최종 진술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수순인데 지금 그것이 약간 시간이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마음은 지금 거의 열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를 침탈해서 국회의원을 모두 끌어내라. 뭐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을 빼앗고 사실상 그들을 구금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죠. 다만 윤석열 측에서 지금 헌재 재판을 문제 삼아서 중대한 결심 운운한 것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대리인단 즉 그러니까 그 윤 측의 변호사들이 일괄 사퇴 총사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중대 결심은 맞죠. 이 대리인단이 모두 다 사퇴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이 제대로 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는데 박근혜 때에도 이렇게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재를 뭐 변호사들이 모두 다 중대 결심 이러면서 다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근혜 때는 사퇴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떻게든 뭐든지 아무 짓이나 막 하는 놈이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마당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리인단이 모두 다 사퇴했다. 뭐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호를 사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무슨 뭐 불공정 재판 이러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 국민의힘 지도부 또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구치소까지 맨날 찾아다닌다거나 또 인권위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불복 이것에 대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극렬 지지자들을 위한 호소죠. 나 이렇게 지금 불이익 받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대결심 또 하나 하야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차피 탄핵이 될 거니까 또 하나의 술수를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야를 발표를
해버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원하는 대로 전국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잠시. 그렇지만 끝까지 혼란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2, 3주 더 땡겨졌네 라는 생각밖에는 안 할 겁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하야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어 왔었죠. 그것은 이제 헌재의 선고 시기, 이 문제와 관련 연동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심리가 되고 재판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데 자꾸 18일도 한번 더 해달라. 20일로 또 정했더니 20일도 안 된다. 더 늦춰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을 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탄핵의 최종 심판이 3월 중순으로 미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일단 윤석열은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을 이미 벌어 놓은 상태죠.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헌재 재판 대응에 주력을 했지만 헌재 재판이 끝나고 3월 중순까지 그러면 한 2, 3주 정도는 시간을 벌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탄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야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 너무 탄핵이 명백하기 때문에 8대 0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헌재가 매우 불공정하다. 나는 지금 탄압받고 있다. 이런 인상을 극렬 지지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갑자기 하야를 발표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짓을 합니다. 비상계엄도 갑자기 선포하고 막 내란 그리고 친이 구태타 막 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 다 끌어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비상입법기구 세우고 오늘 아침에 노상원이 노트가 여기저기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500명 그 엄청난 숫자를 모두 다 폭파해서 죽이고 어떻게 해서 죽이고 하는 것들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계획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보수성향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하시면 지금은 조갑재 TV 운영자시던데 이분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 8대 0으로 가결할 것이 너무 뻔하니까 이미 한동훈과 하야를 암시한 대화를 나눴던 지난 12월 7일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유리하다. 조갑재 씨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날 하야를 발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바로 난 안 할 거야. 하야 안 할 거야. 라고 철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야를 한동훈이와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그때는 뒤엎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은 궁지에까지 다 몰렸거든요. 그러면 헌재는 너무 불공정해. 헌재가 나를 탄압해. 민주당이 나를 너무 탄압해. 이러면서 갑자기 하야를 하게 되면 조갑재 씨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정치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어차피 파면이 확실하다면 아쉬움이 있을 때 하야 선언을 해야 극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갑재 선생 이야기는 윤석열 너는 완전히 이제 버린 카드 끝났어.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판이라도 한번 흔들어 보기라도 해야 된다. 집권 가능성이 1%라도 갖기 위해서는 이 정치판을 한번 흔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갑재 씨는 계속 윤석열이가 하야 발표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독려를 합니다. 그래야 네가 하야 발표를 해야 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동정심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 빨리 죽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하야를 하고 싶을까요? 옆에서 지금 보수 인사들이나 그 외에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직 그냥 때려치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한다고 윤석열이가 말을 들을까요? 일단 공직자는 탄핵이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특히 탄핵, 그러면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직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또 달라요.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공직자다, 하나는 아니다. 근데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니면 누가 공직자죠? 대통령이 그러면 공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닌데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모두 다 그 사람 말을 다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직자다. 그러면 하야를 할 수 없죠. 그냥 선언인 거야. 선언. 그냥 결국은 못하는 겁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연금 받게 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받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탄핵 심판이 들어가고 형사재판이 들어간 마당에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이는 하야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장관들도 뭐 탄핵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표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 발의를 국회에서 하기 전에 그냥 사표 내버렸잖아요. 그렇다. 여기에 준용을 해보면 윤석열도 하야는 못한다. 다만 나 하야할 거야. 당신 하야해. 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 선언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야는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야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하야는 못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던졌다라는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극렬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복귀시켜라 이러면서 날마다 또 광화문에 가서 난리를 치겠지. 광화문파, 여의도파 뭐 요즘 싸움하는 게 뭐 볼만하던데. 그러면 여기에 정치적 파장이 생길 것이고 그 틈을 비집고 자기의 정치적 터전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은 하야를 이미 12월 7일 날 생각했다가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야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지금 맞붙고 있는데 그 뭐 김용현이가 말했듯이 중과부적이죠. 그러면 또 나는 뭐 이 하야가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이런 것을 발표는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발표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네 뭐 이러면서 나는 이미 하야했어 뭐 이렇게 어거지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한번 가지고 가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한테 타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본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인데 근데 윤석열이 쪽에서는 하야 카드도 만지작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뭐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스스로 나 죽을게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무모한 자니까 무슨 짓을 할지는 진짜 모릅니다. 하지만 하야를 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야를 하면서 뭐 불구속 재판을 노리고 뭐 거기서 질질 끌면서 내란 혐의 이것만은 좀 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냥 대통령직도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건들지 마. 야, 국정원장하고 왜 대통령 마누라하고 문자를 하냐? 그 이상해 좀 관계가. 국정원장 이놈도 이상해. 외교관 출신이는데 왜 대통령 마누라하고 문자를 하냔 말이야. 남의 마누라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민간인인데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국정원장이 왜 대통령 마누라하고 문자를 하냐고. 뭐 사적인 관계야? 뭐 이상한 놈 아니야. 이런 놈이 무슨 국정원장을 한다고 말이야. 응? 하여튼 그나저나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하야를 김건희가 시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김건희가 야 나라도 좀 살자. 너는 기왕에 내란을 일으켜서 죽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너 혼자 그냥 대통령직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누라는 살려주세요.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러면서 나는 좀 살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 술이나 먹고 방구나 뿡뿡 끼고 그렇게 했으니까 네 혼자 그냥 다 안고 가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김건희가 다 움직였어. 국정원장한테도 막 문자 하잖아. 국정원장한테 할 때 다른 장관들한테는 안 했겠어요? 네? 국정원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에 개입도 못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했으면 다른 놈들하고는 문자를 안 했겠어? 지금 김건희는 아마 한남동 관저에 앉아서 여러 가지 판을 짜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공이나 건진이나 이런 데 막 하고 또 무속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쯤 하야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날짜 지금 잡고 있는가 몰라. 근데 무속인들이 아직 날짜를 안 찝어준 것 같아. 천공이가 설 지나고 나면 윤석열의 운이 트인다고 그랬거든. 근데 설이 지난 지가 언제고 지금 보름이 다 지나버렸어. 근데 윤석열의 운이 안 튀어. 근데 다른 또 점쟁이가 날짜를 하나 점지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하야 날짜. 하여튼 윤석열이가 하야를 발표하든 말든 그것은 자유지만 그렇다고 내일 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하야를 한다 하더라도 마누라의 죄는 마누라의 죄다. 따로다.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씨.